시청자 여러분들의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킥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직장인들의 꽃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어제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오전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이트가 마비됨은 물론이고 접속조차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직장인들이 퇴근한 이후 시간대가 되겠죠. 오후 5시부터는 원활하니까 그때를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대 이용하셔서 정말 똑소리 나는 연말정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킥 서비스는 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켠 상태인데요. 어제 1%나 하락하면서 1980선 초반까지 밀렸던 코스피 1990선은 회복하나 싶었는데 현재 다시 1987선에서 어제보다는 3포인트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가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기관만이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 속에 여전히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데 그래도 오르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엇갈립니다.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3인방이 오늘장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그간 환율 압력에 시달렸던 자동차 3인방 같은 이런 수출주들이 오늘장 선전하고 있는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요. 원달러 환율 또 엔달러 환율, 원엔 환율 등의 지속적인 급락세가 단기적이나마 조금은 안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 그것이 특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2원 65전 상승한 1,05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퀵 서비스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참여 방법 2가지 역시 열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요,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넥타이, 제 자켓, 그리고 박소영 연구원님의 입술 색깔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하루인데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볼 거고요.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특별한 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 주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 들리게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별점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의 별점 왕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지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 아시죠? 013-3366-0110번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요.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방고인 파리 전시회 초대권 2장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시회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남겨주시면 그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서울 반도체를요.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3,150원에 사가지고 제가 좀 물타기를 해서 88,800원에 지금 한 40% 보유하고 있거든요. 28,000원이겠죠? 네, 28,000원. 네, 28,800원에 비중이 40% 정도 되신다고요? 예. 예, 사신 지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지금 더 보유해도 가능할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제가 다른 것도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서 이거를 조금 이걸 지금 정리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그래도 뭐 수익은 안 나도 덜 손해보지 않을까 이래서 상담이 궁금해서 상담을 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 현금 비중은 얼마나 있으세요? 현금 비중은 한 20% 있습니다. 아, 다른 종목들은 서울 반도체보다도 수익이 좀 안 좋습니까? 제가 지금 LG도 40만 6천 원에 들어갔고요. OCI도 지금 26만 6천 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예, 전반적으로 종목 교체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지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잠시 뒤에 정태근 팀장님 바꿔드릴 텐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서울 반도체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그간 서울 반도체가 문의가 몇 번 들어왔었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역시나 네 분께서는 그대로 보유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분할 매도, 비중 축소 이렇게 비슷한 의견을 주십니다. 정태근 팀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들을 텐데요. 손절하기는 조금 아가쉽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예, 네, 지금보다도. 예. 예. 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보는 서울 반도체 관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조금은 더 힘들게 할 거예요. 조금은 더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 건데 그걸 조금은 인내를 하시면서 좀 더 가지고 가실 쪽으로 마음을 가지실지 아니면은 조금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실지가 어떤 본인의 조금 더 판단을 좀 맡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장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팔 이유가 없다는 이유는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실적이 더 이상 안 나빠지고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일단 악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빠져버리죠. 근데 그 악재가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해소가 되면은 이제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거리가 없죠. 근데 최근에 와서 뭐 LED 조명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건 솔직히 좀 먼 뒤의 이야기입니다. 좀 먼 뒤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LED가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삼성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LG 쪽에 OLED 투자 상당히 좀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든 없든 LED 쪽은 어쨌든 올해는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올해 초반에 조금 더 들썩이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조금 어떤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거냐면 자, 조금만 긍정적인 좀 부분들을 좀 보여줄게요. 자, 어떤 것이냐면,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상반기 때 국내 아산에 OLED 라인 증설할 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마찬가지로 아산에 라인 증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LG도 마찬가지로 광주에 OLED 라인 증설할 겁니다. LED 부분이 들어가죠. 근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쪽과 좀 연결시킨 이유가 조명 시장뿐만 아니라 TV 쪽 LED 부품도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LG든 삼성 쪽이든 이쪽에 붙게 된다면은 서울 반도체가 조금 그동안 애먹었던 주가가 좀 반등을 그때부터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만약에 안 나오면은 팔면 되지만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가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조금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뭐 좀 더 기다려 하시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어쨌든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LG라든지 그리고 삼성의 어떤 대규모 LED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뭐 올해는 한번 좀 기다려 봤으면 좀 좋겠다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 시청자님. 네네. 굳이 지금 팔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요. 네. 예,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냥 포트에 담아두시고요.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십시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안심 드릴 수 있는 진단 해드리기 위해서 AS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기분 좋게 전화를 끊으실 수 있어서 저희도 좋습니다. 자,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자에 매수가나 비중만 남기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884 하나님께서는 경남기업 매수가만 적으셨고요. 또 이제 화승인더 문의하신 분 계시죠? 그분께서는 0094님 매수가를 적지 않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27,000원대 사셨어요. 10%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5513님께서 주셨고요. 잘 사신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수익 중이신 걸 먼저 축하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해서 이제 조선업 사업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량도 많이 줄었는데, 전년에도, 그러니까 그 2011년에 대비해서도 많이 줄긴 했지만,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는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 한 35%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결국엔 1위로 올라섰는데요. 지금 조선업들이 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LNG 사업 등을 좀 영위를 같이 하면서 선박에 대한 경쟁력을 같이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조선업들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다른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 보시면은 11월부터 이렇게 해서 좀 수직 상승을 좀 크게 상승을 좀 해줬는데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그에 반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변변치 못하게 지금 좀 추세가 꺾인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만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최근 들려오는 소식이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이제 수주에 대해서 수주설이 좀 돌아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아직은 입찰서만 제출한 상태지 선택이 됐다라는 아직 그런 공시까지 뜨지 않았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서 오늘 지금 3% 정도 급등을 좀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특히 대우조선은 계속해서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수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4분기 실적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50%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 너무 급박하게 많이 올라왔다. 여기서 언제 조정을 보일지 모른다라는 좀 우려가 되지만 지금 기간 수급도 외인의 수급은 좀 비교적 좀 좋진 않지만 어쨌든 기간 수급이 좀 양호하고 지금 많이 좀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11선 그러니까 한 지금 현재 단가로 보시면 28,500원 정도 선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좀 보시고요. 지금 주봉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한 34,000원 선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좀 중기적으로 가신다면 34,000원까지 홀딩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눌리는 거를 조정 시에 전에 수익 시간을 좀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11선 대응을 하라고 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11선을 손절가로 잡고요. 목표가를 34,000원까지 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3%나 급등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대우조선해양 봐드렸습니다. 앞서서 경남기업 화승인더 매수가 비중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하자마자 매수가를 다시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봐주셨는데 상담이 들어가기도 전에 앞서서 별이 들어왔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좋습니다.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문가들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금호석유인데요. 전화를 통해서 이 종목을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요거는 매수 문이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순수하게 조금 매수 자리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이게 최근에 기간 매수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급과 좀 연관성이 있는 어떤 이평선과 좀 연결시켜 봐야 되겠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기간의 수급인데 기간의 수급이 들어왔다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빠져나가면서 현재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대를 조금만 욕심을 내고 싶어요. 일단 62선 아래쪽 구간에 있는 115,000원 요 부분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15,000원, 일단 123,000원, 요 가격대에서 115,000원까지 내려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욕심을 한번 내보시라고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과 연관성 있는 60일 이평선이 있는 115,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요 부분에서 저 같으면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5,000원에서 분할 매수로 금호석유는 사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아니고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반등해서 살 자리인가 싶어 문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에 경남 기업 보겠습니다. 매수가를 다시 보내주셨죠. 매수가 비중 5,43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884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박세영 의원. 네. 경남기업이 오늘, 어제, 그제 해서 이렇게 좀 상승을 좀 크게 보이는 이유가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중소형주 관련주들은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관련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벽산건설도 마찬가지고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좀 크게 상한가를 가는 등의 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금 정책이 아직 사실 정책이 나온 건 아니죠. 그 관련 부처에 그런 거 요구하기 위해서 좀 말이 나온 건데
아직 정책이 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부분 좀 아직 의문입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수익 중이신 건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주봉으로 많이 보시면 다다권에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경남기업이 지금 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분기 해서 당기순이익이 조금 적자가 났고 계속해서 매출은 좀 발생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영업이익은 사실상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중기적, 장기적 대응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부동산에 대해서 호재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주가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또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느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기관들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많이 다 아예 나가고 있고 오늘도 지금 윗골을 달고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오늘 부근에서 좀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고 전량 수익 실현이 어렵고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나머지 보유 물량은 조금 보유하시면서 추세 지켜보시면서 분할 이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였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오늘 급등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언제 또 꺾일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 대응하시는 데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남기업 그래도 수익권이시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화승인더 봐드릴게요. 화승인더를 1,020원에 8% 들고 계시네요.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이 종목 또한 오늘장 급등이 나옵니다. 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800원 정도에서 가격이 좀 지지력 보이면서 이제 추세를 좀 돌려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다면은 그게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술적으로 현재 올라올 자리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00원 지지받고 그리고 만약에 21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단기평선 21선 다시 한번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리는 게 이전에도 이런 흐름이 뻔히 나왔었어요. 요 부분에서도 나왔었고 작년 6월달이죠. 그리고 작년 9월달 이렇게 한번 더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주가가 전체적인 구간을 땡겨봤을 때 주가가 현재 하락하는 구간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조금 안전편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 물량이 한 번씩 나오게 되면서 반등을 일시적으로 좀 주는 것 같아요. 일단 화승인더 같은 어떤 테마주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르카프 잘 아시죠? 르카프가 화승인더인데 그쪽으로 어떤 연결된 얘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력들이 일단 일시적으로 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좀 반등을 노리고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고점 신호가 나올지는 조금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사적 어떤 기술적 패턴을 좀 보여드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아직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950원까지는 좀 갖고 계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 그때 유사 기술적 패턴이 기억이 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일단 950원까지는 일단 가져가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한번 해주세요. 예, 오늘 주가가 6%나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지금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인데요. 화승인더는 950원까지는 일단은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때 가서 불안하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저 이런 문자 굉장히 좋습니다. 냉철한 진단의 달인 정택은 팀장님, 상담도 받고 광고 미술관 관람 티켓도 받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1104님 근데 별표 안 보내주셨네요. 정택은 팀장님께 별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미술관 티켓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받을 종목은 게임하이인데요. 게임하이를 1,5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5%십니다. 이분 종목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박수영 연구원님. 예. 네, 게임하이 하면 이제 제가 좀 덜 읽었는데요. 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단가 낮춰도 되냐고. 네, 예. 조금 더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우선 게임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옮겨 타고 있고, 지금 온라인 게임들이 신작보다는 모바일 게임주들의 지금 계속해서 신작이 나오고 있고, 메신저, 핸드폰 메신저로, 스마트폰 핸드폰 메신저에 있는 게임 센터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다들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게임주들의 악재라고 한다면 셧다운제라는 얘기가 셧다운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셧다운제는 모바일 게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같이 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저녁에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이제 시간적으로 제한을 두는 건데, 모바일 게임은 사실상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젊은 층분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셧다운제에 대한 영향은 모바일 게임주에는 좀 영향이 덜 미칠 것 같고 온라인 게임주에 영향을 더 미치면 미쳤지 모바일 게임주는 좀 덜 영향이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컴투스라든지 그런 모바일 게임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지를 하자, 보유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게임하이는 지금 넥슨에 속해 있는 지금 자회사죠. 근데 지금 제일 유명한 그 게임으로는 이제 그 서든어택이라는 총 쏘는 종목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많이 급락을 해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분이 매물대가 좀 두터워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지금 7,000원 부분을 깨지 않는 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지를 확인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평선들이 살짝 그 심리선이라고 부르는 21선이 살짝 좀 꺾여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 반등을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생각을 좀 갖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시계 소리가 들리니까 박승현 의원님이 다소 긴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7,000원 넘어갈 때 매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네. 예, 주가가 확실히 7,000원 넘어갔을 때 경남 기업 추가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또 해드렸어요. 이번에 JW 중외신약 볼 텐데요. 이 종목 6,530원에 20% 단기 중기 다 가능하다고 목표 깔고 싶습니다. 8501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일단 중외신약 같은 경우에 조금 말 그대로 신약 회사죠. 신약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근데 신약 개발에는 모멘텀 다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메디포스트라든지 RNL바이오, 차바이오의 여타 줄기세포 관련주도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JW 중외신약 말 그대로 신약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강남 치료제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신약 개발 소식이 없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 쭉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이 회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면은 또 장기적으로 올라갈 구간은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제가 항상 241선 장기 이평선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240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올해 작년 9월달이죠. 작년 9월달 그리고 작년 10월달 장받고 난 이후에 돌파가 쉽지 않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이제 5,5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장기 추세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밀려버린다면 제가 보기엔 5,500원도 이탈할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5,800원 부분에서 하방기성 나왔죠. 그리고 21선 올라탔죠. 그리고 21선과 이격 줄이면서 기간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 기간 조정이 21선 지지받고 반등을 주면서 240선 돌파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이 6,53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충분히 대응 가능하세요. 예. 자, 요거는 21선 지지 여부 보시고요. 21선 6,350원이거든요. 6,350원 지지받고 반등을 준다면은 보유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6,350원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이건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리기 힘들구나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JW 중외신약까지 실시간 종목 상담했고요. 이번에 또 전화 받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화일약품이요. 화일약품 얼마에 몇 %에 들고 계십니까? 1,100원에 20%요. 1,100원에 20%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전망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예. 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갈 수가 있는가. 예. 어쩐가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그러셨어요? 어떻게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잡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예.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화일약품 잠시 뒤에 박수영 연구원님과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드릴 텐데요. 먼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화일약품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요. 이 종목 역시 대부분의 전문가께서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유가 4분이시고요. 지금 그냥 팔아라가 한 분, 반등하면 매도해라가 한 분이십니다. 박수영 연구원님.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화일약품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전 고점 부근에서 잡으셔가지고 지금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짧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일약품 그 원료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로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배 넘게 큰 상승을 좀 보여왔어요. 근데 지금 우려가 그 전에는 지금 오버행 이슈가 한 번 또 나오면서 주가가 좀 우려가 되면서 한 번 흔들리긴 했는데 지금 날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월 4일날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좀 급등을 하겠다는 모양새로 확 바뀌어줬거든요. 그에 따라 기관들도 지금 매수세에 좀 가담을 해준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11선 대응이 유효하실 것 같아요. 가격대로는 한 9,000원 선 9,200원, 300원 정도 선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거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진출도 지금 앞두고 있고 그 실적 같은 경우에 2012년보다 2013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좀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호재가 있다면 주가가 한 번 더 가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로는 좀 짧게 그 11선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목표가는 저희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하잖아요. 그때 재설정을 해드릴 텐데 우선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는 걸 지켜보고 다시 대응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예. 매수가까지는 뭐 올라올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 드릴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종목이요? 예. 예, 종목은 한 종목만 봐드립니다. 예.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이 되면 그때 또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예. 다른 분들이 알겠습니다. 많이 밀려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일약품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이제 또 풀 텐데요. 현대정보기술 볼게요. 현대정보기술 2,580원에 비중이 30%십니다. 봐주십시오. 네, 현대정보기술. 요거는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보였던 종목이 화승인더인데요. 화승인더 같이 조금은 그 단기 추세를 조금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가격대를 보기에는 2,580원 정도 되는데 2,580원, 90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올라온 지 얼마만큼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은 딴 게 없습니다. 딴 게 없고 어떤 분야면 손실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그만큼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SI 업체이긴 한데 공공기관 어떤 수주를 받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보셨듯이 화승인더 차트를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 자, 잘 보세요. 화승인더 같은 경우 어떻게 본다면은 차트 좀 당겨보면 유사한 점이 없이 있습니다. 자, 하반경성 나오고 20선 돌파하고 난 뒤에 20선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 나오죠. 요 패턴 잘 기억을 하세요. 자, 하반경성 나오고 20선 돌파하고 조정받지만 21선 지켜주고 반등. 요거 잘 기억을 하시면서 자, 본인이 가지고 계신 현대정보기술. 자, 잘 보십시오. 자, 1,900원에서 지지받고 있죠. 쌍바닥 만들면서 지지받고 20선 돌파를 하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좀 전에 화승인더와 마찬가지로 21수 이평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2차 반등, 그러니까 N자형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손실을 얼마만큼 줄이냐 키포인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화승인더처럼 그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어쨌든 한번 기다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2010원대 가격대를 일단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지 여부에 따라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문가분한테 손실을 얼마만큼 줄이면 될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가 설정하는 것보다는 2010원의 지지를 받고 2차 반등을 주는지, 즉 N자형 반등을 주는지 여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정보기술은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태근 팀장님께서 여태까지 별점왕 몇 번 하셨었죠? 저 2번이요. 2번 하셨었나요? 이번 달이 좀 가능할 것도 같은 게요.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으십니다. 정태근 팀장님께 별표가 쏟아지고 있고요. 박소영 연구원님께도 역시나 별표가 들어오고 있는데 수요일이 배틀이 가장 지금 좀 강하게 좀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의 인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1월에 별점왕 되기를 원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별표 모양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목 볼게요. 현진소재 볼 건데요. 현진소재 7,800원에 25% 들고 계시네요. 박수영 연구원님.
네, 현진 소재는 이제 조선 부품, 조선 그 기자재 쪽에 이제 그런 사업을 좀 영위를 하다가 지금 이제 발전 부품 쪽에도 같이 좀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지난 2, 3년 내 동안 조선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방 산업이 좋지 않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좋게 주가가 역시 좀 하락을 좀 많이 맞았는데요.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비중이 한 50%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서 환율이 약세가 좀 되면서 계속해서 그 수출 기업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현진 소재도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은 우선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가을 동안 이렇게 3번의 바닥 다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천천히 저점 지지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막혀 있죠. 7,500원 그 전 부분에 매물대가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소화를 잘 할 수 있냐 없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현진 소재는 어떻게 상승하냐가 딱 2가지예요. 크게 한 번에 뭐 상한가를 가든지 그렇게 한번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계속 우상향을 하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현진 소재 주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닥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으로는 많이 만들어놨다. 이제 조금 그러니까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만 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7,500원 선을 넣으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목표가를 8,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 7,500원 선을 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선 대응을 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진 소재 봤고요. 이번에 옵트론텍 봐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오늘 거래되는 가격과 비슷하네요. 옵트론텍 매수가 12,900원, 비중 10%. 앞으로의 전망 알려주십시오. 2443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일단 요걸 전망 같은 경우 분명히 옵트론텍 같은 게 있죠. 뭐 카메라 시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기술적 패턴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패턴이냐면 제가 그 CTC 바이오라는 정보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CTC 바이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제가 좀 당겨볼 건데요. 자, 요렇게 한번 당겨보니까 지금 이제 옵트론텍하고 상당히 지금 지금 시점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지금 그 CTC 바이오 언제 시점이냐면 작년 11월 6일 이후의 시점입니다. 자, 보세요. 10월 23일에 1차 고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데 전저 좀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한번 가격 조정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이후에 힘을 못 쓰고 121선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잘 기억을 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옵트론텍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 12월 5일날 1차적으로 13,500원을 고점 형성하고 가격 조정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지만은 전고점 돌파할 것처럼 그러니까 14,000원 돌파할 것처럼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격 조정 나오죠. 지금 앞으로 전망보다는 조금 전에 그 CTC 바이오 보여드렸듯이 CTC 바이오처럼 그 쌍봉을 만들고 가격 조정에 나올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을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900원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12,500원 이탈하게, 12,500원. 지금 정도 뭐 지금 정도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본다면은 12,50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좀 전에 CTC 바이오에서 보여드렸듯이 쌍봉을 만들고 120선까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500원을 혹시라도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손절을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CTC 바이오 차트를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봤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잘만테크입니다. 잘만테크 비중이 100%신데 매수 가격이 다소 높으세요. 3,870원에 매입을 하셨다고요. 앞으로의 전망,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주가는 좀 위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잘만테크는 컴퓨터 부품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던 모습은 지지난주에 있었나 2013년 CES, 그러니까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혁신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렇게 좀 주가의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최근 그 박람회가 있을 때 삼성과 LG와 소니가 모두 OLED TV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OLED 관련주,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많이 주가를 상승했었는데 다시 또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주가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잘만테크는 그 이제 행사가 끝난 뒤에 이제 그 혁신상에 대한 주목이 좀 받았던 걸로 좀 보여지고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많이 좀 거의 한 절반 토막이 났죠.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고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올라갈 길이 좀 산중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만약에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춰서 좀 손실폭을 줄여서 나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수급 쪽이 조금 양호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지금 외인들이 조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팔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첫 번째 한계점으로는 한 2,700원 선에서는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근에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지금 여기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손절을 원하신다면은 좀 손실폭이 크시니까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만테크였고요. 이번에는 5924님께서 주신 조비 풀어드릴 텐데요. 조비를 12,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죠? 종목 진단을 많이 안 해주시는 종목이라 이 종목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예. 일단 이거 오늘 사신 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만약에 아랫꼬리에서 만약에 잡았다면은 상당히 좀 저보다 고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쭤보는 게 좀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 이전에 뭐 날짜를 그 기간을 보게 된다면 12월 달 이때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어찌되었든 간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보여야 될 부분이 일단 요거는 일단 목표가를 일단 먼저 정한 것보다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욕심을 한번 내보자면은 16,000원까지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일단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어저께 같은 경우 뉴스가 먼저 나왔죠.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대규모 어떤 비료 공급 계약 나왔죠. 요거는 제가 요거 얘기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거 드리려면 어떤 얘기를 제가 드려드리려면 자 중국이 그 쌀 수입을 사상 제대로 하게 되면서 글로벌 곡물 가격이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비료주 얘기 분명히 나오죠. 자 이전에 효성 OMB라든지 대한유파민 이런 회사들 예전에 테마가 형성됐을 때 한번 잘 보세요. 그 글로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비료 관련주들이 테마 형성되면서 분명히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해야 되냐면 일단 매수 잘 하셨고요. 반등 주잖아요. 매수 잘 하셨고 반등 주니까 일단은 그 비료 관련 테마, 그러니까 곡물 가격 상승을 위한 어떤 비료 가격 상승의 어떤 이런 테마 이런 부분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그래서 그런 테마들이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요거는 제가 보기엔 한 16,000원? 한 16,000원까지 한번 욕심을 좀 내볼게요. 만약에 곡물가 테마 나오게 된다면은 한번 급반등 한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비 받으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안 해줘서 궁금하다고 하셨죠.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16,000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16,000원까지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는 진단 나왔습니다. 저는 좀 욕심 좀 내보고 싶네요. 예, 조금 욕심을 내셨다는 말씀까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조비 이어서 이번에 나이백 볼 텐데요. 나이백 종목이 다소 좀 생소합니다. 이 종목 4,500원에 20% 들고 계신데요. 두 번이나 보내셨어요. 종목 봐달라고. 지금 풀어드릴게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이백 하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바이오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그 고이식제 같은 그런 업체에다 그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업체 쪽으로 좀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수를 하신지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우선 지금 주가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이백이라고 하면은 지난해 태국과 유럽 쪽에 진출을 좀 하려고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실적이 이렇게 좀 좋지가 않죠. 빨간불이 좀 들어와 주고 있고 매출 부분에서도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나중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종목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선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지금 최근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세인지 아직 상승된 지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방향성은 잡지 못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단기 대응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1선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11선 짧게 대응하시고 지금 61선을 그래도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좀 부닥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한 그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강한 양봉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큰 상승은 좀 어려워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11선들 대응 방안으로 좀 11선과 21선 사이에서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보다는 목표가 참 설정해드리기가 어렵네요. 4,600원에서 700원 사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1시 37분입니다. 이제 지난주 종목 AS 해야겠죠?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정태근 팀장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봐주셨던 종목 이름부터 살펴봅니다. 종목의 명은요. 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모토닉이었습니다. 사신 가격이 12,050원이었고요. 비중이 10%셨는데 이분께서는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었고요.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일단은 1,500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지켜보고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예, 모토닉 어떻게 비중이 좀 늘어나셨습니까? 아니, 보유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지금 10%신 거죠? 예. 예, 지난주에 비해서 주가가 좀 올라온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상담 받았을 때보다는 조금 올라온 아, 것 그러네요. 예, 또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을까요? 저희가 정태근 팀장님 바꿔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뵙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LPGI 연료 레일이라든지 유로 6 엔진용 공기 컨트롤 밸브 이런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MDS 테크 아시죠? MDS 테크요? 예, MDS 테크 현대차 스마트카 관련 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스마트카 관련 기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 차트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회사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좀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자, MDS 테크가 요 부분 본인 종목과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 잘 보세요. 요 부분에서 상당히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현대차 스마트카 기술에 대한 어떤 수혜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스마트카의 어떤 그런 모멘텀은 있었지만 실적으로 현대차와 어떤 기술 협약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버렸어요. 요거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상승 주고 난 이후에 요 1차적 요 부분이요. 지금 커서 가리킨 요 부분인데 요 정도권까지가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계신 모토닉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토닉도 만약에 엔진용 공기 밸브라든지 현대차 어떤 납품이 있지만은 만약에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되지 못한다면은 MDS 테크처럼 요것도 박스권 좀 갇힐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5,000에서 13,000 정도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요 종목을 이후에 가져가실 때 MDS 테크란 종목의 어떤 차트도 좀 보시면서 한번 이후에 대응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대응 잘 하시고요. 예, 언제든지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모토닉 받고요. 이번에 박수혜 연구원님 지난 종목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전화는 아니고요. 문자로 받으렸던 종목이에요. 포스코 ICT인데요. 매수가가 7,830원 30%. 당시에 수익권 내 계셨는데 아쉽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고요. 박수혜 연구원님 의견은 보유였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시청자님. 재미가 없어요. 예, 30% 비중 그대로 들고 계시죠? 네. 예, 지금 박수혜 연구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통화를 못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포스코 ICT 제가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포스코 ICT는 포스코 계열사로 IT 쪽에 좀 업무를 좀 많이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점점 사업을 좀 다각화시키면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스마트 그리드를? 잘 모르시고요. 그게 전력난 관련해서 좀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전력난의 문제가 많이가 되고 있는데 밖에서도 보일러를 끌 수가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스마트 그리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는 포스코 계열사다 보니까 포스코에 대한 수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년 철강 지금 포스코에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얘기에 따라서 지금 포스코 ICT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우량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유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수급에 있어서 지금 최근 조금 기관이 팔고 있긴 하지만 큰 문제 될 정도의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좀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지선 확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좀 꺾여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보유 비중을 조금 더 축소를 하시던지 아니면 추가 매수 기회를 좀
그 기회가 좀 주어질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7,900원 선이 1차 지지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7,600원 선이 2차 지지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추세가 조금 더 꺾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8,500원에서 8,700원 선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중기적으로 조금 더 보유해도 매력이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팔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괜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지선으로 주신 그 가격대 기억하시고요. 조금 길게 봐서 8,500원, 8,700원까지 들고 가보십시오. 추가 매수 가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1차가 7,900원이고요. 2차가 7,600원입니다. 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퀵 서비스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제이비스탁의 박수영 연구원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지난해 사업연도 실적에 대한 배당금으로 5조 8천억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소 등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곳의 올해 배당 규모를 추정한 결과 배당 총액은 14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2011년에 11조 5천억 원에 비해 25.7%, 2008년에 7조 4천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종목별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예년 수준의 현금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경우 전년도보다 3배가 넘는 주당 약 16,000원, 총 2조 7천억 원가량을 배당하게 되고 이 중 절반가량을 외국인이 받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근로시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소제조업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68만 3천 원으로 대기업 516만 6천 원의 절반 수준인 51.9%에 그쳤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1분기의 55.9%에 비해 4%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21% 오른 반면 대기업은 30%나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소제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6.7시간으로 대기업의 176.8시간보다 5.6%가 더 많았습니다.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근로시간 차이는 2008년 1분기 3.2%에서 4년 6개월 만에 2.4%포인트 더 확대된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 근로자는 5년 전에 비해 대기업보다 일은 더 오래 하고도 임금은 더 적게 받는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발전 설비 용량을 최대 3천만 킬로와트 늘립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6차 전력수급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신규 발전 사업에 29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업소는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계획 부지를 보면 석탄 발전소는 삼척, 강릉 등 동해안을 비롯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전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고 있고 LNG 발전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은 포스코에너지, 동양파워, 동부발전 삼척, 삼성물산, STX에너지 등 5개 사업자가 화력발전 사업 신청서를 낸 강원도 삼척입니다. 다만 정부의 계획과 달리 신규 발전 사업 신청업체들의 역량이 미비할 경우 신규 발전 설비 화력은 1,500만 킬로와트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이익 몰수제와 블랙리스트제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게 관련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 몰수제 등 불량식품 척결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공급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소비자 단위에서도 불량식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식품 이력 추적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